오늘 아무도 못 만났어요. 대배심에 회부됐어요. 지금은 갇혀 있고요. 보석금도 없어요. 그들에 대한 내부 정보를 들었어요. 이 나라가 줄 수 있는 건 다 줄 거고 미국에서 감옥 생활의 맛을 좀 보여준 다음에는 집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인도에서 뭘 맛보게 해줄지 보라고요.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에밀? 즐겁냐고요? 저랑 상관없어요.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아마 당신은 스파이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알면 이모부한테 가서 친근한 전화라도 걸 거예요. 당신 사건이 재판에 가면 레논 판사가 재판을 맡을 수도 있는데 휘파람을 분다. 그는 미국주의 광신도거든요. 하지만 이모부가 당신이 그냥 어린애고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몰랐다고 관계자들에게 말한다면 저는 제가 뭘 말하는지 알고 있었고 방금 에밀이 한 말 한마디가 제가 한 말에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게 해줘요.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면 저는 이 나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고 더 많은 말을 했고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에 당신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건 겁쟁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 글쎄, 맙소사,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거예요. 가끔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말해야 해요. 아니면 자신을 미워하게 되죠. 씩 웃으며, 그럼 자신을 미워하세요. 미소 지으며,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봐요, 매들린, 지금 재미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밖에 있는 걸 좋아했던 소녀잖아요. 우리 집에서 당신이 이 사람 저 사람과 때로는 혼자서도 시골을 미친 듯이 다니는 걸 보지 않았나요? 밖도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건 어때요? 독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런 곳은 없어야 해요. 오, 글쎄 그런 얘기를 할 거라면 당신은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조용히. 왜 못하는데요? 글쎄,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미국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당신을 수고스럽게 가둬둘 거예요. 알았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자유로운 미국인보다는 갇힌 미국인이 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매들린, 당신은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는 테니스도 많이 안 치거든요. 이런 힌두교도들이 뭐예요? 에밀, 정말 예수님께 묻는 건 아니죠? 웃으며. 그분 대답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문에서 충고 하나 할게요. 이모부에게 전화하세요. 그가 나간다.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벌금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들이 내 땅을 가져갈 거야. 아니요, 아빠, 그럴 리 없어요. 어쨌든 제게도 돈이 좀 있잖아요. 할아버지 모턴이 저에게 뭔가 남겨주셨어요. 그거 잊으셨어요? 아니, 그분이 너에게 뭔가 남겨주셨다는 걸 알지? 그 말들이 그를 괴롭히는 듯하다. 그분이 너에게 뭔가 남겨주셨다는 걸 알아. 오늘 제가 받아요. 애틋하게.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아빠. 21살이 됐어요. 내 생일? 21살? 고통스럽게. 그게 21해 전이었던가? 그는 딸에게로 향한 것이 아니다. 기억하는 생일 중에 파티를 안 한 첫 생일이에요. 내 이사벨 숙모가 내 파티를 해줬지. 이제 알겠지. 굳건하게. 오, 글쎄, 파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 이제 다 컸잖아요. 그녀는 탁자 위에 있는 오래된 헝가리 그릇에 손을 뻗는다. 그릇을 들고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본다. 부드러운 얼굴로 말을 하려는데 아버지가 먼저 말을 한다. 이제 다 컸다고, 그리고 나 혼자 남겨두고 떠나겠다고. 너마저도 마지막 남은 사람. 그리고 뭘 위해서? 방을 둘러보며 오래전에 떠난 이들을 찾는 듯. 이 집엔 한때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어. 우리 할머니. 저기 앉아 계셨지? 열린 문 근처를 가리키며. 오늘처럼 좋은 날이면 저 의자에 앉아서 원주민들 이야기를 해주셨지. 아버지가 계신 곳은 결코 외롭지 않았어. 그리고 매들린 피저베리, 내 매들린이 이 집에 왔지.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는 이 집을 나갔지. 저 문을 통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이 집 밖으로. 씁쓸한 침묵.
그리고 프레드 이 집 밖으로. 이제 너마저. 에밀 존슨이랑 같이. 미친 듯이, 그리고 더 온전한 것들을 떠나는 것에 거의 안도하는 듯. 그가 내 옥수수에 손대지 못하게 해. 만약 그가 이 옥수수 알갱이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고통받는 마음의 의심이 엿보인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 그가 말한 곳으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일어나며. 내가 알아볼 거야. 그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는 왼쪽으로 돌아서 나간다. 매들리는 창문으로 가서 그를 바라본다. 잠시 후 문가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녀는 몸을 돌려 이모 이사벨을 발견한다. 그녀가 오른쪽에서 나타났다. 매들리는 그녀에게 재빨리 다가가 손을 내민다. 오, 숙모. 와주셔서 기뻐요. 오늘이 제 생일인데 외로웠어요. 사랑스러운 아가씨. 다시 한번 그녀를 껴안고 매들린도 애정 어린 포옹을 돌려준다. 네 생일인 걸 모를 리 없지. 이사벨 숙모가 있는 한그날이 그냥 지나갈 리 없어. 내 생일 선물로 뭐가 있는지 봐봐. 그녀가 들고 있던 꾸러미를 매들린에게 건넨다. 그 모양을 보고 직감하며. 오, 얼굴이 환해지며. 정말요? 이야기, 시작. 이 철없는 거사, 얼른 열어봐. 매들린은 포장지를 풀고 테니스 라켓을 꺼냅니다. 아, 이모 이사벨. 이모가 이런 마음을 써주다니. 설마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종이를 주워 담으며 살짝 꾸짖듯이 두 사람은 함께 웃습니다. 매들린이 라켓 없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런데 좀 아껴 써야 한다, 매들린. 그건 테니스 공에 쓰는 거야. 어조를 바꾸며. 와, 이거 진짜 끝내줘요. 이제 어디서 쳐야 할지 모르겠네요. 모턴 대학 코트에서 쳐야지. 누가 너보다 더 자격이 있겠어? 아, 글쎄요. 이미 다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겠어요? 나지막이. 그래, 우리가 바로잡아야지. 두 번째로 그렇게 튀어나간 건 정말 아찔했다니까, 매들린. 너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 하지만 이모,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오, 세상에. 호러스가 딱 그렇게 말하던데. 호러스가 뭐라고 했는데요? 네가 그 중에 한 명한테 홀딱 반했나 보다고. 딱 호러스가 할 말이죠. 진짜 짜증나요. 얘기를 꺼내서 미안하구나. 호러스는 어떤 면에서는 좀 어수룩해. 그는 정말이지. 손으로 매들린의 말을 막으며. 아니, 그렇지 않아. 고집은 새도정은 많은 아이야. 나한테는 잘해줘, 매들린. 매들린은 무심코 감옥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잘하시죠. 당연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겠니. 지금은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할 때야.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함께 서야 해. 우리를 같은 부류로 만들어주는 가치들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이모, 오히려 우리가 그걸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우린 그걸 위해 싸우는 거야. 뭘 위해서요? 미국의 정신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호러스가 그걸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요? 글쎄, 호러스는 그걸 무슨 축구 경기처럼 달려들기는 하지만 마음은 좋은 곳에 있단다. 왠지 제 마음은 그곳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곳? 호러스 마음이 있는 곳이요. 너랑 호러스가 자꾸 다투는 건 안타깝지만. 하지만 너랑 나는 안 다투잖아, 매들린. 다시 감옥 쪽으로 시선이 쏠리며. 그녀는 괴로워합니다. 이모랑 저는 안 다투죠. 별난 애야. 우리가 다투기를 바라니? 매들린은 살짝 웃으며 돌아서서 테이블에서 접시를 집어 이모에게 내밉니다. 퍼지 좀 드세요, 이모. 접시를 받으며 웃듯이 이걸 사용하니? 오래된 헝가리 접시를? 나는 쓰지 못하게 하는데. 내 삼촌이 몇 개 안 되는 그걸 그렇게 아끼거든? 그런데 너는 여기에 퍼지를 담았네? 퍼지는 제가... 몰라요. 생일이라서 뭘 해야 할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나지막이 세상에나. 그런데도 생일 같지가 않아서 우연히 저 위에 놓인 이걸 봤어요. 엄마 거라는 게 생각나서요. 이걸 꺼내서 사용하는 게 좋았어요. 마치 엄마가 생일 선물을 주는 것 같았달까요? 엄마가 너한테 생일 선물을 얼마나 주고 싶었을까? 엄마 어머니 것이었을 거예요. 헝가리에서 가져왔대요. 정말 몇 개 안 되는 것들만 가져왔고 아름다운 것들은 정말 많은 것을 두고 왔지. 조용히. 이모 이사벨은 묻는 듯 기다립니다. 오히려 멋진 일 아니었을까요?
자기들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물건들까지 다 두고 왔다는 거요.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어색하게, 애써 명랑하게 화제를 돌리며 조금 꾸짖듯이 그래. 자, 그럼 생일말인데 사라가 지금 뭘 하고 있을 것 같니? 흰색 프로스팅 위에 빨간색 프로스팅으로 매들린이라고 쓰고 있겠지. 그리고 호러스는 뭘 하고 있을 것 같아? 21살 생일인데 22개째 잘 자라라 초까지 사러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겠지. 커다란 생일 케이크에 오늘 밤 파티야. 하지만 이모, 제가 거기에 어떻게 가요? 들어보렴, 아가. 이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해. 물론 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할 거야. 내 삼촌이 이렇게 걱정하고. 정말 매들린, 이렇게 슬퍼하는 건 처음 봤어. 오, 아가.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중요하단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니면 인생이 무슨 재미겠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그렇지, 아가. 나한테서 등을 돌리지 마, 매들린. 낯설게 굴지 마. 네 삼촌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는 정말 모르겠니? 삼촌에게 좀 너그러워지렴. 삼촌은 과거에 무거운 짐을 지고 현재까지 끌고 오는 엄청난 부담을 져왔다고. 겉보기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최선을 다했어. 네가 지금 그분의 평생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면 삼촌은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정말, 아가, 네가 그걸 할 만큼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니? 또 한 가지 말인데. 사람은 제자리를 벗어나면 좀 우스워지는 법이야. 우리 삶의 배경과 관계 속에서 붙들려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글쎄 기괴해진단다. 이리 와, 매들린. 유머 감각은 어디 갔어? 네가 인도의 정치 체제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게 좀 우스꽝스럽지 않니? 인도가 아니에요. 미국이라고요. 유머 감각은 숨을 곳이 못 돼요. 웃으며 매들린의 날카로운 시선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국제문제 같은 건 영젬병이지. 그런 건 홀든 교수님께 맡겨야겠네. 그들이 강 쪽으로 차를 몰고 갔으니 나 데리러 다시 올 거야. 그때 교수님은 너를 잠시 들러서 만나고 싶어하고 나는 홀든 부인과 좀 더 드라이브를 할 생각이야. 그분이 걱정돼. 수술 후로 기력을 전혀 회복 못하고 있거든. 최대한 바람 쐬게 해주려고 해. 가족이라는 게 정말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하다고? 홀든 교수님이 부인에게 보이는 헌신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뜻이야? 그게 가져오는 책임감 말이지? 아, 글쎄. 그게 바로 삶이란다. 서로를 위해 애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거지. 저는 평생 가족 같은 건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글쎄, 이모는 네가 가족을 만들기를 바라. 안 그러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거야. 어쨌든 너에게도 가족이 있잖니.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모르겠어요. 보고 싶구나. 오늘은 만나봐야 소용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해요.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무언가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불쌍한 아이라.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겼지. 이제는 너마저. 다시 상처 주지 마, 매들린. 도저히 견디지 못할 거야. 그게 아이라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너도 봤잖아. 아빠는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오, 아가. 그건 너무 어리고 고집스러운 생각이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란다. 삶이 아빠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버렸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말이야. 마치 뚱한 듯. 글쎄요. 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고 싶지 않아요. 물론 아니지. 하지만 아빠를 돕고 싶잖아, 안 그러니? 자, 아가. 내 생일 파티 말인데 미국 연방판사님이 제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계세요. 글쎄, 그 파티는 연기해야지. 네 삼촌이 다 생각해놨단다. 우리가 삼촌 사무실로 갈 거야. 거기서 판사님하고 와킨스 판사님을 만날 거야. 와킨스 판사님은 주 대법원 판사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금은 변호사로 다시 개업했는데 네 삼촌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네 변호사가 되어줄 거야. 네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를 거야. 와킨스 판사님은 사실상 못할 일이 없는 분이거든. 그러고 나서 너랑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 좀 불러서 오늘 밤 춤이나 추자고 할 거야.
정말 멋진 새 음반들도 있어. 헝가리 왈츠도 있고. 이 모든 것의 대가가 뭐예요, 이모? 내 말은 그냥 힌두 학생들을 보니 좀 외로워 보여서 안타까웠다고 말하면 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네가 뭘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죄송하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우아할 거야. 몸을 돌리며 케이크 만들어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모가 드세요. 저는 못 먹겠어요. 예, 매들린. 자신이 이모를 얼마나 상처 줬는지 깨달은 매들린은 이모에게로 다가갑니다. 이모, 죄송해요. 혹시 제가 이모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요? 사랑스러운 손을 얼른 내밀며 살짝 웃듯이 지금까지도 좋은 생일 케이크였잖아. 그렇지 않니, 매들린? 울음을 참으려 애씁니다. 사랑과 지지, 그것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앞으로도 그것들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매들린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며 귀 기울여 들으며 매들린은 눈물을 닦아내고 이모 이사벨은 베일을 고쳤으며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습니다. 매들린에게 동의하듯이 상상하지 마. 제발 상상하지 마. 그냥 이모가 너를 계속 도울 수 있게 해줘. 그것뿐이야 이모가 바라는 건. 아가. 네가 엄마도 없이 아기였을 때 이모가 너를 안아줬잖아. 그 세월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니, 매들린. 수많은 사랑의 세월이 아무 가치도 없다면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겠니?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둘이 바보처럼 울고 있네. 홀든 교수님은 너랑 산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그럼 좀 나아지지 않겠니? 어쨌든 교수님과 얘기하는 건 좋을 거야. 교수님이 너를 엄청나게 존경하고 사실. 이걸 알려주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내 감정에 공감하고 있어. 그래서 교수님의 더 성숙한 시각이 네가 정말 훌륭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 세상에는 할 일이 정말 많아, 매들린. 물론 우린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해. 나도 그런 모든 것에 대해 강하게 느껴. 어쩌면 우리가 같이 뭘 할 수도 있을 거야. 정말 좋겠다. 이모를 너무 구제불능으로 생각하지 마. 깊은 곳에서는 우리 마음이 같단다. 그래, 여기 홀든 교수님 오셨네. 홀든이 들어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손을 내밀며 매들린, 잘 지내니? 네, 괜찮아요. 매들린의 반쯤 터져나온 웃음에 당황하며 생일 축하한다. 생일 말이야. 강 구경은 잘하셨어요? 오늘처럼 아름다운 풍경은 본 적이 없어요. 메리도 흠뻑 빠져 있더군요. 더 드라이브하는 건 너무 무리일까요? 오, 아니요. 그 차라면 괜찮습니다.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는 나갑니다. 그럼 우린 계속 갈게. 아마도 웃는 계곡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너희 둘이 산책을 하기로 결정하면 저 길로 가렴. 우리가 데리러 올게.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게 문제예요. 이 말을 넘기기 힘든 듯 가볍게 산책이라도 할까요? 오늘 같은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감옥 안으로 들어서며 예전에는 프레드 조던이랑 산책하곤 했어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이에요. 밖도 제대로 못 본다고요.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네가 이렇게 실내에만 있는다고 해서 그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매들린. 그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알지만 오늘은 나갈 수 없어요. 미안하다, 아가. 이런 부당함에 대한 감각이 처음 닥쳐올 때는 정말 사람을 짓누르지. 그리고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요. 그녀의 시선을 피합니다. 신경 쓰는 거야. 쓸데없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거지. 안전하게 사는군요. 그게 안전하게 사는 거라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지내는 걸 말하는 거야. 스스로를 파괴하는 건 사치스러운 일이지. 자신이 그를 상처 줬다는 것을 알고 다가가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습니다. 삼촌 필릭스 같네요.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말을 잘못하네요. 네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삼촌은 우습지 않아요? 왼쪽 머리가 오른쪽 머리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달까요? 자신을 감성적이고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야만 하거든요. 때로는 정말 힘든 작업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넘어가는지 영악해요. 전쟁은 자신을 똑바로 직시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신이 내린 선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교수님은 항상 자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홀드는 테이블 위로 손을 비빕니다. 그럴 수 없어. 홀드는 천천히 돌아서서 언덕 밖을 내다봅니다. 그는 언덕에서 시선을 돌립니다. 모턴 할아버지가 이 테이블을 만드셨어요. 아마 할아버지랑 피저베리 할아버지가 여기에 앉아서 얘기하곤 했겠죠.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 들었어요. 언덕에 대학이 생기기 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모턴 할아버지를 아셨어요? 내키지 않는 듯이 알았지. 한 번은 그분과 정말 멋진 대화를 나눴어. 그리스에 대해, 그리고 옥수수밭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말이야. 두 손을 크게 벌렸다가 작게 모읍니다. 개척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힘들었겠지만 얼마나 즐거웠을지 상상해봐요. 드넓은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이 닫혀버렸을까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뭐든지 가능했을 텐데. 무슨 일이 생긴 거죠? 힘겹게 말하며 너무 일찍 굳어버렸어. 온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듯. 잠시 멈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번영해서 그랬을까요? 번영이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가둬버리는 것 같아요. 사일러스 모턴은 헝가리 혁명가 필릭스 피저베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를 그 난민의 발 아래 두었다고요. 삼촌 필릭스도 왼쪽 머리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은 힌두 혁명가들, 어제 오후 늦게 산책을 했어요. 밤이 오고 왠지 얼마나 많은 밤들이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알기도 훨씬 전부터 지구가 알아왔던 밤들. 달이 떠오르고 달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무도 모르던 시절에도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었을 달빛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 먼 옛날로부터 이어진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없을 때 존재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기분. 움직이는 것.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건 우리를 두렵고 우스꽝스럽게 만들겠지만요. 이라 그녀의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네, 이모 이사벨. 갔어? 너를 두고 갔어? 다시 오실 거예요. 너 때문에? 이모는 저랑 같이 가고 싶어 하세요. 아빠, 이분은 홀든 교수님이세요. 모턴 씨 안녕하십니까? 홀든이 내민 손을 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언제 돌아와? 곧요. 그리고 너도 같이 갈 거야? 저는 모르겠어요. 홀든에게 같이 가야 해. 너 그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다 덮치게 만들 참이야? 당신은 여기 왜 왔어? 이모 이사벨이 홀든 교수님을 모셔왔어요, 아빠. 그는 왼쪽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 그럼 당신은? 그녀에게 뭘 해야 할지 말해줘. 네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 침묵 후 슬픈 듯이 아빠는 마치 너무 일찍 서리를 맞은 것 같아요. 틈을 보고 억지로 말을 꺼내며 매들린의 테니스 라켓을 움직이며 그래, 하지만 매들린, 그런 일이 생기는 다른 방식도 있단다. 너무 일찍 서리를 맞은 건 말이야.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 훌륭하고 대담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말이야. 그들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일을 해. 어쩌면 크고 용감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고립감이 그들을 망가뜨려. 나는 이걸 여러 번 봤어. 너무나 많이 봐서 네가 걱정돼. 네가 이런 일을 하면 여러모로 네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면에서 내 사람들인 사람들과는 떨어지게 될 거야. 너는 다채로운 면이 많은 아이야, 매들린. 모든 것이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야. 너가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은 삶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솔직하게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나 자신도 이 안에 머물기 위해 타협하고 있어.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다. 네가 떠나려는 그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네가 그 주류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세상의 편인지 천사의 편인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네가 삶의 충만함을 잃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잠시 멈칫하며 마치 먼 곳에서 다시 불려온 듯.
일어나서 분필로 표시된 감옥을 가리키며 엄청난 경험에서 벗어나려는 듯 몸을 추스르며 앉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내내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모턴 할아버지가 거대하고 끔찍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땅속의 그 벽으로 막힌 구멍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프레드 조던을 빵과 물만 주며 가둬놓은 곳이요. 그가 서로 죽이는 나라들의 일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일러스 모턴, 바로 우리 뒤에 있는 모든 것이었던 그분이 그 감방을 찢어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그걸 찢어 열었죠. 젠장, 여기가 미국이라고. 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요. 죄송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말씀해 주시겠어요? 잠시 후, 그것에 맞서 계속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야. 나는 계속할 수 없어.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학을 떠날 생각이었다가 머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대학 안에 머무는 것이 밖보다 교수님에게 더 충만한 삶이라고 느끼시나요? 다시 잠시 멈춥니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 너한테 얘기하는 게 정말 힘들어. 다정하게. 아마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무언가가 그를 강제로 말하게 하는 듯.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머물고 있어. 친절하지만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 아니, 결정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의 폐해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네가 너무 젊은 나이에 사회로부터 이방인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안에 머물면서 제가 속한 그 존재처럼 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가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왜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충만한 삶이라는 게 뭔지. 삼촌 필릭스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모 이사벨도 그리고 교수님도요. 그걸 얻으려다 오히려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교수님이 거기에 머물기 위해 영혼을 팔아야 한다면 모턴 대학은 정말 썩어빠진 곳임에 틀림없어요.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를 설득해서 기다리는 거지. 그를 똑바로 보지 못하며 마치 부끄러움을 느끼는 듯. 도서관에서 교수님이 제가 지나가도록 비켜서 주신 그날 이후로 삼촌 필릭스와 얘기하셨죠? 그래. 그리고 내 아내의 주치에 와도 네가 영혼을 판다면 사랑을 위해 파는 거야. 나지막이 이상하네요. 사랑이 삶을 이끌어주는데 바로 그 사랑이 삶을 가로막네요. 그리고 내내 절망에 맞서 애쓰며 나를 빼고 말한다면 나는 네가 스스로에게 초연할 기회를 좀 더 주었으면 해. 네가 처한 세상과 싸우려면 더 나은 지적 무장이 필요해. 네가 기다렸다가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때 공격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 잠시 멈춥니다. 열린 문으로 다가가며 두 할아버지가 수백만 년의 꿈에 대한 믿음을 맹세했던 문간에서 그녀는 깍지 낀 손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마치 그렇게 고통받았던 모든 이들의 고통을 느끼는 듯 메들린의 몸은 흐느낌에 무너지고 팔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단어는 울음소리에 묻힙니다. 초연함. 그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 중 하나죠. 쇠창살에 묶어놓는 거예요. 딱 이렇게요. 하루에 8시간씩. 매일매일 팔을 이렇게 1시간만 들고 있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앉아서. 초연함. 홀든이 어쩔 줄 몰라 옆에 서 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미친 듯이. 울지 마. 안 돼. 이 집에서는 안 돼. 나는 내 이모랑 삼촌이 해결해 줄 거야. 이번엔 법이 널 데려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도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들이 저한테 뭘 하든. 그럼 뭘 보고 우는 거야? 이건 세상이에요. 이건 홀든에게 세상? 울 일이 고작 그거밖에 없다고. 저 아이한테 그거 울 일 아니라고 말해줘. 왜 그래 매들린? 미쳤어. 세상 때문에 울다니. 세상 걱정해서 이 집에 대체 뭐가 좋았다고 그래? 그 대학이 뭐 그리 좋다고? 차라리 언덕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나았어. 오늘 이 집에 나랑 너밖에 없는데 다 어디 갔어? 네 엄마는 어디 갔어? 네 오빠는 어디 갔어? 세상 타령이야. 문간에서 그녀를 지나치며 잠시 그녀의 숙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님께서 따님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밖에 나가서 잠깐 걷다가 숙모님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매들린, 이걸 잘 헤쳐나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야 해. 네가 감당 못할 일들을 겪게 될 거야. 이제 알겠어. 넌 부서지기엔 너무나 소중한 아이야. 돌아서며 움직이다가 옥수수 자루 근처로 다가섭니다. 그것을 잡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얘기한다고 뭐가 좋아지는데? 하지만 에밀 존스는 안 돼. 그건 네 엄마가 죽은 이유가 아니었어. 아빠, 저랑 얘기하셔야 해요. 엄마는 왜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저한테 엄마에 대해 얘기해 준 적 없어요. 아름다웠다는 것 말고는요. 여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요. 저는 뭔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귀한 사람. 왜 삼촌 필릭스는 엄마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 아빠도요? 엄마는 제가 자신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저한테 엄마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제 생일인데 엄마가 필요해요. 마치 그렇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19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것을 어떻게 만지니? 딱 한 번. 19년 동안 딱 한 번. 그마저도 소용없었어. 해보세요. 아프더라도요. 아빠는 엄마랑 얘기하시곤 했잖아요. 저는 엄마 딸이에요.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엄마가 에밀 존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괴로워하며 엄마가 그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가 살기 위해 엄마가 죽었어. 그가 살아있으니 엄마는 죽은 거야. 그런데 그가 엄마 옆에 있다고? 그가 대체 뭐길래? 그래. 아주 먼 곳에서 온 것. 아주 오래전부터. 귀한 사람.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나한테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몰랐던 것을 발견했어. 그때 그 무식한 스웨덴 여자. 에밀 존슨의 엄마 말이야. 미친 사람처럼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뛰어왔어. 모턴 부인. 모턴 부인. 도와주세요. 애들이 숨막혀 죽어가요. 얘들이 다 디프테리아에 걸렸었지. 온 가족이 다. 그런데 엄마가 이 집을 뛰쳐나가더라. 내 매들린, 너를 남겨두고. 갓난아기인 너를 두고 그 이민자 여자를 뒤쫓아 옥수수밭을 죽어라 달렸어. 거친 밭에서 발이 엉켜 넘어지고 무릎을 꿇었지. 그게 내가 엄마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 그 스웨덴 여자네 집에서 숨이 막혀 죽었어. 그들은 살았고 그에게 다가가며 벅찬 목소리로 오, 아빠.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워? 아름다워? 너를 엄마 없이 남겨두고 내가 그녀를 가졌었는데 나를 그녀 없이 떠나보낸 게 아름답다고? 그들보다 엄마가 더 소중하지 않았니? 자랑스럽게. 네. 엄마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손가락을 튕기며 고통에 찬. 아, 네가 엄마를 알았다면 그렇게 말 못할 거다. 이제 와서 세상 타령이나 하고.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저 테이블에 앉아서 세상 얘기를 하셨지. 내 아버지와 엄마 아버지가.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 네가 존재했던 것이 너 이상의 무언가로 이어진다고. 이 집에서 항상 들었던 얘기야. 하지만 그건 그냥 말뿐이야. 이곳에 온 귀한 것은 이곳에 온 흔한 것에 의해 죽었어. 그저 벌어지는 일이고 잔인하게 벌어지는 일이지. 내 오빠 좀 봐. 그렇게 가버렸어. 전쟁에 가지 말라고 내가 말했어. 안 가도 됐어. 농장에 남아있는 걸 더 기뻐했을 텐데. 하지만 아니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글쎄, 그가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었는지 알겠지? 이제 나는 농장에 혼자고 그는 어떤 프랑스 농장에 묻혔어. 아니 묻혔기를 바란다. 그냥 그러지 않았기를. 오, 아빠. 물론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뭘 상관해? 그들이 그를 데려갔는데 그는 세상에 대해 말했어. 더 나은 세상. 전쟁을 끝내자고. 이제 그는 무덤에 있어. 그렇기를 바란다. 그런데 신문 일면을 봐. 그런 건 없어. 전쟁을 끝내는 전쟁이라니.
하지만 오빠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빠. 프레드는 그걸 믿었으니. 그럼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 일이나 신경 쓸 수도 있었잖아. 아니요. 오, 아니에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한다고 믿는 일에 목숨을 바친 건 훌륭한 일이에요. 기다립니다. 마치 아주 먼 것을 말하듯이 웃으며 끊임없이 다시 고통스러워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두려움이 그를 덮칩니다. 그녀는 그에게 몸을 숙이고 팔로 그를 감쌉니다. 그것에 대해 얘기할 때 그의 눈에 있던 빛, 이제 눈은 사라지고 그가 죽은 세상은 증오와 전쟁뿐이잖아. 낭비. 아무것도 아닌 낭비야. 이 집의 삶이. 요새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비웃을 거야. 아버지는 사상이 살아가도록 자신의 가장 좋은 땅을 내줬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분의 말씀이 뭐였더라? 염원. 글쎄, 네 친구 젊은 조던을 봐. 더 나은 세상을 꿈꿨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혔어. 그의 염원이 그를 빵과 물만 주는 구멍에 처박았다고. 그러니 자기 일이나 신경 써. 이 나라에서는 그게 다야. 오, 내가 그 밤에 네 오빠를 말리려고 모든 걸 얘기해줬어. 엄마에 대해 얘기해줬어. 다른 사람들한테 달려간 결과가 뭔지 보여주려고. 그런데 그가 딱 거기 서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 세상에, 그거 정말 멋진데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 집을 걸어 나갔어. 매들린, 날 떠나지 마. 한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이 집에 날 혼자 두지 마. 힌두인들이 네 친아버지보다 뭐가 중요해? 아버지가 널 필요로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조금만 있으면 나는 죽거나 미치거나 뭐라도 될 거야. 하지만 한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이곳에 혼자만은 안 돼. 아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통스럽게, 자랑스럽게, 어조를 바꾸며 아무것도 집에 머물지 않아. 옥수수마저도 집에 머물지 않아. 바람만 불지 않으면 좋겠어. 왜 내 밭을 나 혼자 가질 수 없는 거지? 왜 내 것을 지킬 수 없는 거야? 이 모든 세월 동안 더 좋게 만들려고 일했어. 나는 그걸 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만들고 싶었어. 우리 아버지는 인디언들에 대해 얘기하셨어. 이 땅이 그들의 땅이었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그만의 생각들이 있었지. 글쎄, 그게 다 뭐로 돌아왔지? 인디언들은 우리보다 행복하게 살았어. 전쟁, 파업, 감옥. 하지만 나는 옥수수를 더 만들었어. 예전에 인디언 옥수수였던 이 땅에서 이제는 내 옥수수가 자라. 인디언들이 내 옥수수를 봤으면 좋겠어. 그들의 인디언 옥수수와 내 옥수수가 나란히 있는 걸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떻게 얻었냐고? 생각하고, 항상 노력하고 변화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옥수수 옆에 저 옥수수를 심어. 그러면 꽃가루가 옥수수에서 옥수수로 불어가지. 황금빛 먼지가 불어와. 햇살 속에서 밤에도 옥수수에서 옥수수로 마치 선물처럼 불어와. 아니, 넌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옥수수는 원래 그대로 머물지 않아.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옆에 있는 옥수수에 따라 무엇이든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거야. 나는 내 밭에 머물기를 원해. 그런데 가버려. 지배적인 바람이 그 꽃가루를 존슨네 집으로 데려가. 내 매들린을 빼앗아간 그 스웨덴 사람들한테. 들려. 오, 내가 어쩔 수 없는 밤들에. 그리고 햇살 속에서도 보여. 꽃가루.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부드러운 황금먼지. 그들에게 가는 거야. 그들은 자기네 옥수수를 더 좋게 만드는 게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야. 나는 내 밭을 나 혼자 가질 거야. 내가 평생 뭘 위해 일했는데? 내가 잃은 것을 대신해야 했던 일. 그게 에밀 존슨에게 간다고? 안 돼. 바람은 멈출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방법을 찾을 거야. 날 내버려둬. 그럼 내가 생각해낼 거야. 내버려 두라고.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 듯 탐욕스러운 조급함으로 그는 왼쪽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매들리는 마치 안개가 걷히면서 무언가가 드러나고 그 비전이 자랄수록 매들린 안에도 힘이 솟아난 듯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더 풍요로운 삶으로 가득 찬 채
이모와 홀든 교수님이 돌아옵니다. 새로운 기운을 느끼고 잠시 동안 그들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준비됐니, 아가? 이제 우리가 갈 시간이야. 충만함 속의 고요함으로 에밀 존슨과 함께 갈 거예요. 더듬거리며 예, 매들린. 우리는 네가 우리랑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저는 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존재가 되어야 해요. 바람이 무언가를 실어 나르도록 하고 싶어요. 매들린을 강렬하게 바라보고 있는 홀든 교수님을 쳐다본 후 이해가 안 돼. 두 손을 움직이며 목소리도 움직이는 들판 같습니다. 세상은 모두 움직이는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미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국은 아빠 같아요.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제 사라진 삶들로부터 풍요로운 바람이요. 피저베리 할아버지,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온 선물. 사일러스 모턴. 아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렵냐고요? 우스꽝스러워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매들린, 네 아버지를 떠나는 거니? 생각을 정리한 후 저는 아빠가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아빠의 일부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모턴 대학을 떠나는 거니? 살짝 웃으며 높은 언덕이 그 난쟁이요? 네, 할아버지 대학을 떠날 거예요. 그럼 언젠가 할아버지와 같은 흙 아래 누워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흙 아래는 제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바람이 부는 곳에 있고 싶어요.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감옥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을 거야, 아가. 글쎄요. 어쩌면 그곳이 유일하게 바람이 부는 곳일지도 몰라요. 에밀이 창문 밖을 지나다 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잠시만요, 에밀. 그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매들린 이모가 말 안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랐지만 네 삼촌이 말했어. 네가 삼촌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삼촌은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석금조차도. 당연하죠. 기대하지 않았어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삼촌은 이런 일들을 정말 깊이 생각해. 미국. 충성심. 네가 우리랑 같이 가지 않으면 매들린 모든 게 끝이라고 했어. 심지어 너와 나 사이도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확신에 차서가 아니라 길을 찾아가는 듯. 자신이 찾은 진실에 해방된 듯. 죄송해요, 이모. 제가 이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아빠가 제게 옥수수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옥수수는 항상 자신을 내어줘요. 가장 좋은 옥수수가 다른 옥수수에게 선물이 되는 거죠. 당신이라는 존재는 당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존재가 되세요. 그러면 당신이 존재했기에 삶은 더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그렇게 해요. 왜 우리 셋은 헤어져야만 하죠? 이야기 시작. 매들린은 홀든 교수와 이모 이사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해를 구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수님, 그 번뜩이는 지성,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사벨 이모의 그 세상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따뜻한 사랑. 왜 바람에 던져버리려만 하세요? 매들린은 그들이 끝내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고개를 돌립니다. 가슴속에서 슬픔이 차오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성도 마음도 다 내던져버리고 결국엔 서로를 향해 등 돌리려고요. 더 이상은 못 듣겠군.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홀든 교수는 매들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마치 자신의 삭막한 삶에서 그녀의 충만한 삶을 향해 건네는 작별 인사처럼 말입니다. 매들린, 잘 지내시게. 행운을 빌어요. 안녕히 계세요, 홀든 교수님. 교수님도 행운을 빌어요. 홀든 교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서둘러 나갑니다. 매들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모. 이모. 생일 선물도 고마웠고 케이크도 맛있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고마워요. 그 오랜 세월 동안요. 이사벨 이모는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그저 매들린의 손만 꼭 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침내 사랑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작게 끄덕이곤 돌아서 나갑니다. 그때 에밀이 들어섭니다. 매들린, 그냥 그 사람들이랑 가는 게 나을 거야.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질 텐데.
아니요, 에밀. 절대 아니에요. 금방 나갈게요, 에밀.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해서요. 매들리는 들어가기 힘든 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홀로 남은 에밀은 방을 둘러봅니다. 옥수수 자루를 발견하곤 큼지막한 옥수수 두세 개를 꺼내 들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그때 매들린이 흐느끼는 몸으로 문 밖에서 돌아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온 고통 속으로 다시 끌려가는 듯 몸을 떨며 돌아섭니다. 이 옥수수 정말 대단하다. 옥수수 한 알에 한 2,000원은 받을 수 있겠네. 그쵸? 에밀. 이런 옥수수는 어디에도 없을 거야. 그나저나 에밀 옥수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했죠? 그럼요. 매년 더 좋은 옥수수를 길러요, 제가. 잘 됐네요. 금방 나갈게요, 에밀. 에밀은 옥수수를 다시 자루에 넣고 밖으로 나갑니다. 매들리는 찬장에서 모자와 쇼를 꺼내 입습니다. 옷을 걸치던 그녀는 탁자 위 테니스 라켓을 발견합니다. 잠시 그걸 들어올린 채 망설이다가 이내 찬장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문을 닫습니다. 잠시 방에 서서 마치 무언가의 소리를 듣는 듯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을 나섭니다. 막이 내려앉고 소리 잦아들 때 남겨진 숨결들 두려움 속에 떨림 사라지려 했던 모든 것 어둠은 깊어지고 시간의 흐름 장면 바뀌어 다시 온실의 침묵 흙냄새 스며들고 어둠 속 피어난 저 빛 홀린 듯 찬란히 내부에서 밝아오는 무엇 고요를 깨고 문득 뛰어든 발자국 흔들리는 그림자 낯선 혹은 익숙한 분노의 소리 새로운 막이 조용히 열린다. 마지막 단어 더 가까이 그 메아리 어둠 속으로 스며들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막은 내려오고 남겨진 것 희미한 숨결 하나 멀리서 들려오는 고요함 속에 시간은 흐른다 무엇이 끝났나 그리고 무엇이 시작될까 새로운 이름이 떠오른다 후계자들
이야기는 계속된다. 마지막 단어 더 가까이 그 메아리 어둠 속으로 스며들 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막은 내려오고 남겨진 것 희미한 숨결 하나 멀리서 들려오는 고요함 속에 시간은 흐른다. 무엇이 끝났나 그리고 무엇이 시작될까 새로운 이름이 떠오른다. 구기잖아 후회된 대리째 후로
눈물이 내리고 배처럼 더 시간은 흘러 어둠 속에서 일주일 이곳은 변함없다 오래된 밤 그대의 공기 머무는 곳 테이블 위 구겨진 종이 손 안에 담긴 작은 비밀 너무 작은 글씨 손끝이 닿는 차가운 유리 오래된 그릇 헝가리의 기억 찰나의 멍소리 그리고 시선은 창밖으로 변치 않는 언덕 어둠 속의 실루엣 가늘고 재걸어 할아버지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 같은 시선 같은 고요함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찾는가 시간과 기억이 교차하는 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찾는가 시간과 기억이 교차하는 밤 구겨진 종이 손 안에 담긴 작은 비밀 너무 작은 글씨 손끝이 닿는 차가운 유리 오래된 그릇 헝가리의 기억 찰나의 망설임 그리고서서는 창밖으로 변치 않는 언덕 어둠 속의 실루엣 할아버지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 같은 시선 같은 고요함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찾는가 시간과 기억이 교차하는 밤